대표의 당원 게시판 조사 새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김종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징계를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징계에 전격 착수를 한 거고, 지금 당에서도 12월 3일 내일,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1년이기도 하지만 장종혁 대표 취임 100일이기도 해가지고 사과를 하냐 마냐,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뭐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원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객관적으로 좀 위기잖아요. 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사과 요구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겠다. 밖으로는 선명한 대여투쟁 기조를 가져가고, 안으로는 이제 배신자 찍어내기. 이걸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카드로 들고 있었죠. 어느 타이밍에 쓸까. 네. 이걸 이제 고르다가 이 타이밍에 써야 되겠다.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일까요? 이걸로 이제 돌파하려는 겁니다. 본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를. 네. 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배신자들이 문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계엄도 못 막고 탄핵도 못 막았다.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는 좌표찍기를 하는 거고요. 뭐 전혀 타당하거나 네. 전혀 그런다 그랬어. 국민의힘의 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당의 내분만 심화될 거고. 김종혁 최고위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럼 소속 가처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편의 법적 대응부터 시작해서 당이 굉장히 어지러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카드를 뽑아든 거라고 보고요. 거기 지금 윤리위원장이 없잖아요. 네. 그 윤리위원장이 얼마 전에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장이 그 윤리위원장 역할 비슷하게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윤리위원장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만뒀다 이렇게 됐죠. 김종혁 그 전 최고위원 징계권을 그냥 구두 경고로 처리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사퇴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여상원 전 네. 윤리위원장이. 근데 그분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임명했던 윤리위원장인데 네. 사퇴 압박을 사실상 받았고, 그게 이제 내심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로 가져와서 네. 다시 김종혁 징계하겠다. 근데 징계 사유가 너무 웃겨요. 네. 윤석열의 종교적 태도를 희화화했다. 특정 종교를 사이비로 네. 그렇게 모독했다. 네. 등등이에요, 그 사유가. 근데 이 사유가 좀 말이 안 되죠. 아니면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그러지, 신천지를 사이비라고 그러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다가 당대표를 비판했다. 아니, 당대표 비판 못합니까? 민주정당에서? 네. 그리고 이 나치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비교해가지고, 아니, 정청래 대표하고 비교해서 네. 양비론을 폈는데, 그게 당대표를 모욕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좀 징계를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윤리위원장,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상규? 아니야. 윤리위원장 말고 당무감사위원장. 성대 교수인가? 이호선인가? 네, 그분은 윤어게인에 가까운 분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분이 무슨 집회에 나가서 했다는 연설문을 엊그저께 방송할 때 누가 읽어주던데 네. 확신범이에요. 그 정도 내용이면은. 네.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 그냥 액션 정도가 아니고 실제 뭔가 결과를 내려고 하는 네.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한동훈 전 대표 당 게시판 그게 불거졌던 게 작년 요맘때죠. 작년 네. 11월인가? 네. 전당대회 할 때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동명이인도 있었고, 일부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쓴 것 같아요. 네, 네. 한동훈 대표가 흔쾌하게 분명하게 시인을 안 하고 있지만 네. 쓴 것 같습니다. 문제입니까, 근데? 익명 게시판에 실명을 들춰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게시판을 운영하지 말아야죠. 앞으로도 그러면은 익명 게시판에 마음에 안 드는 글이 올라오면 그거 누가 쓴 건지 네, 다 색출해가지고 실명 추정하고 색출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당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나 벌어질 거다. 계속 네. 앞으로도 계속. 아까 장동혁 대표가 몇 번만 해도 우리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동훈 게시판 조사하고 있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한동훈이다라고 하진 않겠죠. 그냥 한 얘기고. 근데 네. 어떤 수를 또 이제 왜냐면은 월간 강주하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네? 월간 광주. 월간 광중. 광주 간다고 매월 광주 간다고 월간 광주. 그래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구려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얘기 했었는지 몰랐네요, 제가. 월간 광주를 해서
매달 한 번씩 광주를 가면은 뭐 소위 말해서 진보도 잡고 뭐 태극기도 잡고 네. 뭐 이런 인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표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다 인정해도 한동훈은 인정 못 할 거예요. 네. 한동훈은 어떻게 해서든 찍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뭐 본인 뭐 방송관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본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지만은 네. 위기 없어도 그냥 했을 거예요. 언젠가 그냥 무조건 했을 거다라고 보고 그냥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복도 많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예. 이렇게까지 복이 많을 수가. 이렇게까지 복이 많을 수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망한 게 소위 말하는 다수연합을 스스로 해체해가지고 계속 본인이 이제 소수파로 전락을 했잖아요. 네. 유승민 처음에 이제 유승민 공천 안 주면서 유승민 찍어내, 이준석 찍어내, 안철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안철수 찍어내, 나경원 연방전 돌려서 찍어내, 네. 김기현 당대표 만든 다음에 김기현 쫓아내, 한동훈 찍어내, 검찰총장 찍어내,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찍어냈죠. 예, 스스로 발등을 찍었죠. 그러니까. 네. 이 상황을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찍어내면서 지금 누구랑 정치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김민수. 뭐 김민수랑 하겠지. 나경원. 김민수랑 맨날 술 먹는데. 박민영. 아, 그래요? 예, 김민수라고 박준태 비서실장하고 네. 매일 같이 술 먹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앉아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어. 맨날 고놈인데. 인맥을 좀 넓혀야 되겠네요. 인맥을 장동혁 넓혀. 대표가. 내가 먹어드릴게. 술 잘 먹어. 두 분을 진짜. 만나시는 걸로 두 분을 조언 좀 만나면 할게, 조언 좀 좀 진짜. 창의적인 전략이 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2PM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뭐였죠? 10점 만점에 10점. 야당으로서 10점이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1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야당 대표다. 네. 진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중앙일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05명 그러니까 구속돼 있는 권성동 의원이랑 장동혁 대표를 제외하고 1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냐 전수조사를 했는데 82명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 43명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가 14명. 저는 이제 반대 14명이 누군지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조사 대상 의원들 중에서 조사에 응한 의원들 중에서 과반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사과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인데 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곳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과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반대쪽 논리를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받아들이시든 그거는 알고 반대쪽 논리를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들으면은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에 이제 첫 번째는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에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네.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정부 투쟁의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지금은 정부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끼리 그거 가지고 자중질환이 벌어지면 네 번째가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냐. 사과해봤자. 포기 상태네요. 그러니까 뭐 실효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 이미 사과를 여러 번 했는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과를 했는데 대선 전에도 사과했는데 대선 지지하지 않냐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논리더라고요. 계속 사과했다 사실은. 뭐 김재원 최고나 막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사과 여러 번 했다 이미. 네. 뭐 또 사과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가시라. 그래서 꼭 그렇게 가시라. 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어요. 사실은 이 14명 누가 사과 반대했느냐 이 논리에 경도된 분들인데 사과하라고 국민들이 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실 그 한겨레 또 4주 만에 돌아오는 칼럼 당번이 와가지고 그래서 내일 나가는 겁니까? 또? 내일자 아침에 네. 12.3 계란이래 개엄 계란. 12.3 개엄 맞아야 네. 해가지고 뭐 썼냐면은 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사과하라고 구걸한 적 없다. 제목이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지들이 걸린 줄 알아 사과를 뭐 한 해 만에 아니 하지 마 니들 뭐 안 해도 돼뭐 안 필요해 안 하고 망해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팔짱 끼고 어디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사과를 한 해 만에 하지 마 그냥 평생 하지 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게 쭉 가세요 그냥 네. 사과하는 것도 그래 우리가 사과해 줄게 이러고 사과하느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진짜 한심하다 네. 뭐 엎드려 절받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뭐 그 국민의힘 사과를 받는 게 지금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런데다가 저렇게 해놓고 사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의 언행을 쭉 보세요. 네.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거는 역대 일본 내각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입장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책임을 통감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 뭐 사과한다고 한들 그게 제대로 된 사과겠으며 국민들이 그런 사과를 수용하겠어요.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다. 네. 그건 뭐 쉬운 얘기입니다. 했던 얘기고 그게 사과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당론이 탄핵이었어요. 당시에. 네. 그 당론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론 변경을 시도했는데 권성동이 의총을 안 잡아줘가지고 그게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당시에 어쨌든 그 이후로 지금 이제 당내에 윤어게인 세력, 지금 양양자 그 의원이 네. 어디입니까? 대전에서 연설할 때 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 거기서 막 항의하고 네, 양양자 징계하라 그러고 네. 또 배현진 김건희한테 천박하다 그랬다고 그 징계하라 그러고 네. 그 윤어게인 세력을 당해서 쳐내야 그게 진정한 사과죠. 근데 그거 다 끌어안고서 네.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겠어요. 사과는 말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달라졌다. 네. 변화한다. 이렇게 이제 과거와 단절하고 혁신하겠다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장동혁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오히려 뭐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과거에 머무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형식적으로 하는 사과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뭐 30명쯤 된다는데 네. 거기 내일 나갈 담화 입장문 네. 그거 떴더라고요 전문이. 그래요. 원래는 사과를 네. 안 하면 이거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아직 이제 명단은 안 떴는데 그 내용은 떴어요. 네. 보니까 세 가지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계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과 완전한 단절 네. 얘기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뭐 혁신하고 환골탈퇴하겠다. 네. 원론적인 얘기 세 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조차도 1년을 맞아서 지금 이런 어떤 갑론을박 설왕설래 끝에 연판장 돌려가지고 겨우 나오는 수준이라면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힘 전체가 이른바 이제 이 내란의 늪, 네. 내란의 강 여기 빠져가지고 지난 1년 내내 허우적거리고 여전히 그 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고요. 그러면 저런 당이 왜 필요해요? 국민들 입장에서. 네.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존재의 필요성을 묻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국민의힘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얘기하면은 예.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네. 지난주 이제 11월 넷째 주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많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역대 대통령 잘한 일이 많다. 네. 잘못한 일이 많다. 이거 여론조사 했잖아요. 잘한 일이 많다. 윤석열 12%로 전체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통령인데 꼴찌. 잘못한 일이 많다. 77%로 1등. 둘 다 전두환에 제쳤어요. 그러니까 네. 둘 다 전두환에 제쳤습니다. 네. 이럴 수가. 그러니까 전두환 제치는 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 진짜 이거 처음 봤어 내가. 전두환 제치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잘한 게 많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 노무현 대통령 1위인데 네. 꼴찌가 윤석열인데 12% 잘한 게 많은 게 네. 12%가 있다는 것도 놀랍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전두환이 17이었어요. 네. 그냥 5%포인트 차이가 나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윤석열을 끌고 앉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4%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 잘했다는 사람은 12%예요.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산수예요, 산수. 그러면 윤석열을 계속 끌고 가면은 윤석열이 잘 못한 게 제일 많다라는 게 77%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걸 버리고 가겠다는 건가요?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을 버리고 네. 12%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관성제로 24%가 12%에 무려 더블이나 네. 두 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무조건 하방 압력이에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다 그런 것도 정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끌어안고 죽을 겁니까, 윤석열?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장동혁 대표가. 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에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이제 순차적으로 끝나고 있는데, 최상무 특검은 이미 끝나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남아있는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검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건 분명한데, 과연 2차 특검이 가능할 것이냐, 현실적인 것부터 이게 만약에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게 나머지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검을 다시 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검증된 상품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단위 쇼핑몰에서 정말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말도 안 되는 특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통영에서 잡아올린 특대 사이즈의 자연산 바다장어 1kg을 이거는 손질후에는 약 600g이 되는데요. 단돈 15,900원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자마자 구워 드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손질해서 보내드리고요. 고추장 맛, 간장 맛 소스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통영 바다장어로 만든 들깨장어탕 10팩 세트도 특가에 판매 중입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 단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자. 특검 그만하자. 예, 왜 그러냐면은 네. 오해하시면 안 되고 특검은 특별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럼 이게 안 특별한 거냐? 그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은 왜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국수본도 있고 네. 검찰도 해체되기 전이지만 검찰도 있고 심지어는 특검을 하면은 거기에 누가 가서 수사하냐? 경찰하고 검찰이 가서 수사해요. 네. 이재명 정부잖아요. 야당이면은 못 믿겠다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그립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뭐 네. 그거 수사 개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검 상설특검도 지금 또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쿠팡하고 관문건 띠지 상설특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검은 특별할 때 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계속 특검만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네. 뭐 안 좋은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부적절하다고 보고 일상으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원래 특검이 끝나면은 본인들이 미진한 거는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 넘기면 거기서 수사합니다. 네. 윤석열 그 내란 그 국정농단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는 그렇게 할 때다. 이거는 과해요. 제가 보기엔. 좀 과하다? 그러니까 게다가 종합특검이잖아요. 네. 이게 무슨 모둠회도 아니고 광어, 우럭, 연어 이거 다 합쳐가지고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내란 특검 다 합쳐가지고 남은 거 다 합쳐가지고 뭐 이거 한꺼번에 모둠 그 짬뽕. 근데 특검은 보통 단일 이슈를 가지고 해요. 사실 김건희 특검도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좀 하고 16,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건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특검한 거 대한민국 처음이에요. 네. 누구를 특검하는 게. 어떤 혐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16, 근데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세 개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간 것도 처음이에요. 대한민국 역사상. 네. 근데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저도 그냥 그래 뭐 이거 해야지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를 오히려 질질 끌면은 안 되니까 6개월 안에 특검이라는 게 기한이 있으니까 끝내고 부족한 거 있으면은 이제 수사기관에 넘기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결국은 별로 민주당의 정무적으로도 이거는 결국은 이제 내년 6월까지 지방선거에 이제 이걸 끌고 가자 이슈를. 끌고 가자 이슈를 네. 그런 것 같은데 수사기관이 해도 이슈가 중대하면은 뭐 검찰이 하든 경찰이 하든 계속 언론 보도 나올 거고 문제가 될 거는 되는 거고 특검이 하더라도 이 얘기 안 되는 거면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하지 말자 저는. 네.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이거는. 뭐 네.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 정부가 그립감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걸 잡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의 논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특검이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특검 공정해요? 그런 논리가 아니 또 상대당에서는 특검 공정하다고 생각 안 해요. 때문에 뭐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서 경찰보다는 특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뭐 제가 보기엔 그건 뭐 적절한 논리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지금 이 내란 청산 정국을 더 연장해 가겠다.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의도인 것 같은데 물론 미준한 수사는 해야 됩니다. 지금 최혜병 특검 끝났잖아요. 최혜병 특검에서도 임성근 금융로비를 못 밝혔어요 결국에. 네.
그래서 그거는 국수본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수본에서 3특검 이관 이첩 사건을 하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벌써 구성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3특검에 맞게 3개의 팀을 두고 네. 이걸 이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24일 날 내란 특검 끝나고 30일 날 김건희 특검 끝나니까 특히 김건희 특검은 여전히 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지수도 원래도 많았는데 네, 더 늘어났죠. 수사하면서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거는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국수본이 수사하게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도 이제 검토 의견이지 결정한 게 아닐 거고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원치 않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왜냐하면 국정의 성과가 경제나 민생 이런 걸로 집중이 돼야 네. 되는데 언제까지 특검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 피로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 이게 너무 길어지면서 오히려 나중에 역효과가 더 커졌다. 이런 진단이 있잖아요. 네. 그로부터 반면교사를 얻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에요. 네.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특검을 더 연장하는 거는 정부에서 그다지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나온 의견이고 지지층의 요구나 이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수사도 미진하고 네.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저렇게 가면은 그 수사 성과를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는 거는 제한된 기간 내에 아주 강도 높고 밀도 있게 네. 해가지고 성과를 딱 내는 건데 사실은 이번 특검은 수사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네. 네. 김건희 특검도 수사 범위가 너무 넓었고 내란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수사 대상이 넓고 범위가 넓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는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아니 드리블 해가지고 골문 근처로 왔는데 슛을 안 쏘고 계속 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잖아요. 아하, 네. 그게 이제 수사 범위가 넓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다는 느낌을 받았잖아요. 때문에 이걸 뭐 이제 더 특검 국면으로 연장해 더구나 종합특검이면은 한 특검이 3가지 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 낼 수 있겠어요? 하나만 파고들어도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데 게다가 지금 특검의 역대 모든 특검과 비추어서 대규모 파견 인력이 지금 네. 나가 있습니다. 네. 검사만 120명, 그다음에 수사관 500명, 그리고 최장 180일, 네. 180일, 민중기 특검은 90일이었나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역대 이런 특검이 없었어요.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검찰의 다른 사건 수사가 지장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너무 특검에 파견이 많이 가 있어서. 네, 심지어. 그래서 특검은 마무리하고 특검에서 못다한 거는 국수본에 넘겨서 국수본에서 뭐 특별수사본부까지 꾸려서 성과를 내겠다고 하니까 다소 이제 이 경찰의 특수수사 능력에 대해서 네. 의문이 좀 있어요.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찰도 특수수사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경험을 좀 주자. 네, 그러니까 하도록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